네, 안녕하세요. 촌으로 갑시다.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촌으로 가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위한 방송. 네, 그리고 촌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앞장서서 먼저 촌으로 가보고서 촌의 상황을 일일이 보고 드리는 촌스러운 방송입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 네, 오늘은 농막과 체류형 쉼터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토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곳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 IC에서 3, 4분 거리에 있는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주중에는 서울에서 이곳까지 와서 주중에는 여기서 생활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1년에 몇 번 정도 대소사가 있거나 여름 휴가 때는 여기서 바로 내촌 IC에서 바로 강원도까지 불과 1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동해안 또 넓게 보면 태평양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는 아주 거점 그런 지역입니다. 내촌 IC에서 3분 거리에 있고요. 평소에는 주말마다 이곳에 오셔서 주말 농장이나 힐링으로 사용을 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때나 이럴 때는 여기서 짐 꾸려서 바로 바닷가까지 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일거양득. 네, 이 토지 하나면 계곡의 정서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가면은 바닷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거점 도시 강원도 홍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농막과 쉼터 사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토지의 주변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귀농귀촌을 생각하셨던 분이나 힐링을 생각하셨던 분들, 어쨌든 자연 조건이 좋으면 좋겠죠. 네. 이 토지는 이렇게 계곡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아니면 힐링을 하고 내 농막에서 지내다가 바로 두 발짝이면 바로 이 개천으로 내려와서 이 계곡물에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곳. 흔치 않아요. 이런 계곡물이 끼어 있는 이런 토지는 거의 홍천 같은 경우는 면 단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 한 40만 원 이상 5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그 절반 가격에도 안 되게 이렇게 오늘 소개해 드리니까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네. 전에 저 위쪽에 있는 토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고 우선 주변에 있는 계곡 쪽을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이 계곡 위쪽으로 여기 보여지는 요 숲 사이 위에 밭입니다. 근데 이 숲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밀어버릴 테고요. 그 텃밭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바로 이 개울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텃밭 정리를 다 해 드릴 거고요. 우선 주변 상황을 좀 보시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이렇게 꽃비가 내렸습니다. 꽃이 떨어져서, 꽃잎이 떨어져서 눈처럼 이렇게 쏟아져 있네요. 쭉 올라가면서 계곡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계곡이 내 토지하고 바로 붙어 있다.
이 계곡이 두 발짝이면 계곡에 바로 내려갈 수 있다. 계곡이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부러진 나무들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정리하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애기들 물장난하기에 좋겠죠. 저 위로 계속 이렇게 가볼까요? 토지에 붙은 계곡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일부분입니다. 위로 아래로 쭉 내려가고 올라갈수록 전부 다 이 토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숲 바로 뒤쪽이 계곡인데요. 저 숲은 전부 다 정리해서 바로 계곡과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두 발짝이면 바로 개울에 발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예, 이 토지인데요. 이게 바로 구수한 냉이꽃이에요. 앞쪽에 보여드리는 토지는 150평, 150평 2개 하고요. 120평 2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오늘 청량을 했고요. 청량을 했는데 그 위치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들레. 들어오는 입구는 저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집원을 치면은 이렇게 해서 이 길로 따라오게 되고요. 저 앞쪽에서 조그만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이렇게 유턴 비슷하게 완전히 꺾어 들어오면 되는 이런 땅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오는 시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소나무, 갈라진 소나무 2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그리고 저 잠깐 말씀드리건 저기 그 전에 여기가 이제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좀 안 좋았는데 여기 이제 주말 농장 하실 분들이 온다고 홍천군에서 축하 기념으로 이렇게 도로를 깔아줬습니다. 네, 이렇게 전부 다 차선도 이렇게 다 칠해주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펜스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축하하는 기념으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돌이 하나 크게 서 있는데요.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옮길 엄두를 못 냈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건 그냥 두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다 마을 이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꿈마을, 별마을. 좀 촌스럽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메가시티?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고요. 여기에 이제 진입로 여기에서 저 앞에 이제 이렇게 경계 하나 돼 있어요. 선이 하나 나간 게 첫 번째 토지고요. 그 토지 바로 앞쪽으로 해서 요리로 이렇게 해서 요 뒤쪽으로 이제 길이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날 거고요. 이 우리 토지가 저 산 쪽으로 약간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저쪽은 전부 다 벗겨내고요. 길을 저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끔 길이 되고, 저기 차가 서 있는 저쪽 방향으로 산 밑으로 쭉 나가는 진입로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토지 150평이고요. 저 위쪽에 약간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저 앞쪽에 보이는 첫 번째 저 선까지가 경계입니다. 150평이고요. 그리고 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흙을 꺼내서 흙을 까내고 난 다음에 좀 더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까내고 요 흙이 어디로 가냐면 요 흙을 파서 요리로 갑니다. 첫 번째 땅요. 요리로 가서 저기 앞쪽에 보면은 저 계곡 중간쯤 지금 아마 보일 텐데 저 건너편에 있는 저쪽까지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여기다가 저 흙을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 이 강의 흐르는 방향이 조금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이 하천 정비를 잘 안 해서 이 물 흐르는 게 방향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유속을 저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물 방향을 돌려서 저쪽으로 하고, 이쪽은 산에서 내려오는 흙을 조금 이렇게 해서 평탄화 작업을 좀 할 거고요. 저 아래쪽도 이렇게 해서 강을 다시 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여기 이제 150평이고요. 이쯤에 이제 농막을 만들고, 여기 보이는 앞쪽으로 이쪽이 이제 텃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뭐 갈대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뒤로 밀어서 저 뒤쪽으로 더 넓힐 거고요.
그리고 저 자연석 저 좋은 것들이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건 어떻게 활용할지 나중에 저쪽 뒤로 메워 나가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지 그건 이제 나중에 암석 상황을 좀 보고 돌 상황을 좀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는 이제 진입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농막이 여기 서고 농막에서 나오는 생활 배수 그리고 정화조 이런 그 유출되는 부분은 요 뒤쪽으로 요 진입로로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생활 하수가 저 강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염려는 일절 없고요. 빗물 외에는 사람이 버린 물은 저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뭐 흙탕물 하면 저 아래쪽에는 피해를 입을까 그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자연은 그냥 흘러가는 물은 그대로 다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땅입니다. 두 번째 땅. 두 번째 땅은 첫 번째가 이렇게 경계가 저기 안쪽에 보면은 저기 안쪽에 보면 빨간 말뚝이 있어요. 머리 쪽에 말목 위쪽에 머리 부분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말목이 있습니다. 경계 말목인데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 아래 보면은 이제 그 계곡 내려가는 쪽에 빨간 말목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쪽 왼쪽은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땅이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땅이요. 150평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여기 산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경계 말뚝이 보이죠? 빨간색 말뚝.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파란 끈, 녹색 끈을 쭉 따라가면은 끈이 조금 모자라 갖고 저 중간에 가다 끝났는데 조금 더 가면은 저 끝에 가면은 저기 지금도 저는 보이는데 아마 화면상 안 보일 수 있어요. 저 끝에 가면 빨간 말목이 있습니다. 저까지가 경계고요. 거기서부터 일직선으로 해서 저 위에 있는 쪽으로 연결하면은 이 땅의 면적이 나옵니다. 150평. 그리고 세 번째 땅. 세 번째 땅은 저 끝에서 빨간 말목에서 그 연결해서 일직선으로 쭉 저 그대로 가면은 저 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끝에 보면 저 끝에 보면 여기 하얀 줄이 있는데 요 줄을 역시 중간 정도밖에 못 갔으니까 여기에서 기준으로 해서 저 앞쪽에 보면은 저 나무 하나만 남겨놓고 옆에 풀을 좀 뱄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저 보이는 조그만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 기준으로 그 뒤쪽으로 가면은 말목이 보입니다. 그 뒤쪽에 아까 제가 올라왔던 그 계곡 근접해서 거기에 말목이 하나 있어요. 그까지 경계입니다. 그 말목에서부터 저 위쪽에 밭 끝쪽에 아까 끝 지점에 있던 그거 연결하면은 끝 지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산 쪽으로는 이쪽에 빨간색 말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지점하고 역시 아까 저기 빨간 말목이 있었는데 저 지점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사각 형태로 이렇게 120평 이렇게 120평 나옵니다. 그리고 저 끝 지점에서부터 다시 저 아래쪽에 보면은 그 하얀 선이 있어요. 하얀 선 끝 지점하고 저 끝에 하고 연결하면은 역시
사각형, 요 사각형이 이 네 번째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말목이 있고요. 이 말목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쭉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시골에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요걸 가지고 고추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추 모종이나 이렇게 바람 불면 넘어지니까 다치지 않도록 요 고추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고추대라고 그러는데, 여기 고추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아까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산 쪽으로 연결되는 그 토지의 경계고요. 여기서부터 쭉 앞쪽으로 저 개천 쪽까지 조금 못 가서 그 지점이 토지의 마지막 지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이 네 개, 저 위쪽에서부터 150평, 150평, 120평, 120평 이렇게 네 개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적은 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요건 아직 그 분할 측량은 요 며칠 후에 할 건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100평씩 해갖고 3개를 나누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3개씩,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로 해서 100평씩 이렇게 3개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정리한다면 여기 100평씩 3개, 3필지하고, 그리고 저 위쪽에 120평 2개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150평, 150평 2개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필지를 우선 하고요. 지금 먼저 분할돼서 이제 확정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거는 4필지가 분할을 했고, 요 3필지는 100평씩 이렇게 잘라서 분할할 예정인데, 좀 더 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뭐 크게도 얼마든지 뭐 300평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00평, 300평 원하는 평수만큼 이렇게 분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할을 이렇게 하면서 분할 기간을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는데, 거의 한 2,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분할됐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분할되면서 이제부터는 요게 여기서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 개인 단독 필지가 되는 거예요. 공동 필지가 되면은 이게 땅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땅이 뭐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공동 필지면은 그 1000평 안에 내 땅이 어디 있는지 특정을 못 해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 안쪽에 어딘가는 내 땅이 있다는 거, 그게 공동 필지입니다. 그래서 공동 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 땅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단독 필지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할된 요거는 이제 단독 필지로 본인 앞으로 필지가, 그리고 이제 등본이 본인 앞으로 떨어진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100평, 200평, 150평 뭐 이런 거 작은 땅은 이 농촌에서는 그렇게 작은 땅은 팔지 않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뭐 100평짜리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100평짜리는 뭐 사실상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그렇게 작은 땅은 잘 팔지도 않고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기본 단위가 있어요. 100평이라도 기본적으로 3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100평에 3천만 원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임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땅은 평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근데 싸게 사고 한 100평 정도로 작은 땅을 내가 소유하려면은 이렇게 분할하는 게 좋은데, 단점은 분할하는 기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그동안
좀 몇 달 좀 기다리면서 이게 분할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이제는 개인 등기로 이렇게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드리고요. 개인 등기가 된 다음에 이 농막을 다 할 거니까 염려하들들 말고요. 예, 염려 푹 놓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농막과 체류용 쉼터 사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대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시골로 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남한테 뭐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내 있는 내가 먹을 만큼 벌어서 내가 알아서 먹지, 이런 상황 심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요, 남한테 피해를 별로 안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불법을 해서 이렇게 뭐 나중에 이제 뭐 단속을 당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뭐 좀 껄끄럽게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이 농막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뭐 저 그냥 법대로 지켜서 농막을 할 테니까 뭐 세금 조금 더 내고 그러고 나서 뭐 그리고서 나는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쓰겠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류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와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6평이 농막이 좀 좁다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그 민원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단속을 너무 하다가 보니까 이 주말 뭡니까 지방 인구가 유입이 돼도 모자랄 판에 지방에서는 인구 유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농지법이 돼버렸고 농막 단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동산이라는 게 참 예민하기 때문에 뜨거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시골 땅 사지 말아야지, 땅 샀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미리 겁을 먹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겁을 줍니까? 규제를 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뭐 국회의원들한테 허락 받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밥도 먹는 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땅 매매도 안 되고 농막하는 것마저도 이거 할 수 있느냐를 물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농막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막하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농막하실 분들은 농막을 하시면 돼요. 농막을 하시면서 6평 평수가 좀 이제 6평이라 작긴 해도 6평이면 있잖아요. 한 가족이 와서 널널하게 쓰고도 남아요. 거기에다가 뭐 다락 하나를 만들어 갖고 다락형으로 해서 하면은 두 가족도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2층 침대를 활용해도 좋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6평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조금 이제 좁다. 그리고 뭐 농막만 하는 게 아니라 농막 안에서 뭐 어느 정도 쉼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뭐 이런 거 좀 비 안 맞게 들여놓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저장 그리고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에 6평은 또 사람 지낼 곳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평이나 뭐 8평이나 11평이나 12평이나 몇 평이 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평수가 결정되고 넓은 평수를 돈 좀 더 쓰더라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농막 신청하기에 과도기다. 그래서 신청하기에 좀 신청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이 농막 아래에 바퀴를 달아갖고요, 이동하게끔 합니다. 트레일러를 만들어요. 그래 그 트레일러로 이동을 하고 밭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 뭐 농지법이나 뭐 이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을 갖고 꼬치꼬치하게 뭐 따라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뭐 여기 바퀴가 몇 바퀴 굴러갔느니 이런 식으로 따질 그런 재개는 안 돼요.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 짓지 마 이러면 따라다니면서 공무원들이 할 일 없이 그렇게 단속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쟁 후에 화전민은 전부 다 범법자 아닙니까? 국유지에다가 거기다 왜 밭을 일궈요? 왜 가족이 자식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 땅 없으면 굶어 죽어야지. 왜 국유지에다 밭을 일궈갖고 거기다 곡식 심어갖고 자식들한테 먹입니까? 범법자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칼같이 들이댄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범법자 아닌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 저 6.25 동란 그때 뭐 화전민으로 해서 우리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그 우린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밭을 그대로 갖고 그 일구기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논밭 전지 팔아서 그 양성화되면서 그 논밭 전지 팔아서 우리는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이렇게 지금 저 사회에서 떳떳한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이 뭐 불법이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단속한다면요, 시골에 올 사람 없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 농가주택에 뭔가 지원을 해준다 그래갖고, 이 새로 뭐 시설을 하거나 이럴 때는 농가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 게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그 농가들 다 조사해 봤더니까 45%가 무허가 주택 아니면은 그 불법 주택이라는 거예요. 농가 주택이. 우리 뭐 군 단위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시던 분들 불법 주택이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리고 또 이게 확정적으로 뭐 불법이다 하는 그 부분이 있지만은 뜯어보면요, 불법 요소가 50가지가 넘습니다. 아무 집이나. 특히 그 크게 뜯어봐서 무허가냐 아니면 불법이냐, 큰 거. 그리고 또 뭐 30평을 등록을 허가를 내놓고 50평을 한 사람, 이거는 완전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그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45%랍니다. 그 뭐 군 단위에 있는 농가주택은 본인들은 그렇게 불법으로 하시면서 농막 6평짜리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뭐 물 어디다 버렸냐 하면 물 어디다 흘러간 것까지 조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 좀 심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이 정말 피폐해 가고 인구가 완전 소멸돼 가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이런 인구 소멸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와주는 거, 시골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겠다고 오는 게 가상하다고 생각하시고, 도시에서 있다가 보면은 자연을 모르고 또 시골 정서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저 불량스럽기도 하고 싸가지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일러주세요. 이러한 거는 저 시골의 민폐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안 좋다. 이러면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아, 뭐 어때서요? 뭐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 시골까지 오려면은 사람들이 양순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히 뭐랄까요. 아치 없습니다. 그리고 싸가지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싸가지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서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나와 그 농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에서 법을 바로 마련해 주지 않아서 6개월 후에 이게 될 줄 알고, 심지어 7월 이전에 이 법안이 될 줄 알았어요. 됐는데 이 법안이 또 다시 또 조금 늦어지면서 이 체류형 쉼터를 해서 이 처마를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데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에 앞에 들어오는 잡석을 좀 깔면은 애기들 혹시 발 밟거나 이럴 때 진탕물 지나가지 않겠다 해서 이런 편의를 봐주는 부분, 그리고 전기수도 정화조 이런 것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불법이라는 부분을 없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거를 국가에서 시책으로 마련해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일이 늦어지는 만큼에 대해서 그 기다려지는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하루나 이틀이 늦어져서 예를 들면은 보험을 안 냈다.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을 안 냈다. 그럼 거기에 가산료가 얼마나 붙습니까? 그리고 지방세나 취득세 이런 거 전부 다 할증을 칼같이 때리고, 하다못해 그 국민들은 남의 저 물건 있잖아요. 손 조금 댈 거 하면 절도죄입니다. 바로 형사 입건돼요. 그렇게 국가에서는 칼같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당신들이 그 법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해 놓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워낙 잘 나갔고 지네끼리 당정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고 난리 부르스를 피우다가 법안 늦게 하고, 그리고 수년 동안 법안 질질 끌다가 자기네들 필요한 것만 법안 처리를 딱 해버리고, 국민들은 정말 아픈 곳은 하나도 긁어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 법안이 늦어져 갖고 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 빨리 해주세요, 이거. 안 그러면 저 국민들 원성 정말 감당 못할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고, 만만의 콩떡이고 가만히 있으니 가마떼기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보세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만약에 이게 좀 이상하게 해갖고 일단 다 단독으로 해도 된다 해갖고 법을 희한하게 해갖고 규제를 더 해갖고 또 빡세게 한다거나 이렇게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또 나서서 이걸 규제를 하고 발 걸어 본다. 그러면 솔직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200석 가까이 찍어준 건 아니거든요. 대파가 25만 원짜리 대파 때문에 찍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파를 25만 원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그걸 갖고 국민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들이 썩어 빠진 양심, 그 양심은 분명하게 심판을 받을 거고, 죽기 직전에 솔직히 누구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겁니다. 사람이 못하면 하늘에서 보상을 할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이렇게 콧구멍에 바람 좀 쏘이게 했다는데 그걸 발 걸고 법안으로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워 죽겠는데 발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여야 잘 협조하시고, 그리고 대통령님 좀 봐주십시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도시 분들에게는 굉장한 힐링의 요소가 되고, 시골 사람들은 살아남는 길은 바로 체류형 쉼터입니다. 농막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 국민의 희망을 밟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